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로미더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npm 공격 사례를 본 오픈소스 공급망의 취약성과 최근 화두인 AI 개표부 허깅페이스와 넥서스 레포지토리 연동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그로메트릭의 김관영입니다. 개발자분들과 보안 담당자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오픈소스 생태계, 특히 npm 환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취약점을 넘어 메인테이너 계정을 탈취하거나 정교한 악성 코드를 씹는 공격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npm 오픈소스 공급망 공격의 실체와 방어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25년 npm 생태계 회고에서 발생한 위협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왜 우리가 수동 검증만으로는 이 위협을 막을 수 없는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소노타임 넥서스를 활용한 자동화된 방어 체계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응 가이드까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년도에는 npm의 순환 시대였습니다. 먼저 25년도의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오픈소스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신규 악성 패키지는 직전 분기 대비 무려 140%나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드라퍼 유형이 2800% 넘게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오픈소스 생태계가 이제는 APT 공격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는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여러분의 PC와 서버를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입니다. 7월 북한의 라자루스 APT38 그룹의 공격부터 8월 싱귤레리티, 9월 인기 라이브러리인 초크 디버거 해킹,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스스로 복제하는 모함인 샤이홀로드 2.0 캠페인과 디렉트 투 쉘 취약점까지 등장했습니다. 갈수록 공격이 진흥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래요? 악성 코드입니다.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만든 것이죠. 샤이홀로드나 초코 디버그 공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vulnerability, 취약점입니다. 개발 실수로 생긴 허점이죠. 리액트 투 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머리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개발자는 npm 인스톨 명령을 한 번 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일반 방화벽은 다운로드한 컨텐츠의 내부를 보지 못합니다. 패키지 웹을 검증할 수 있는 컨텐츠 파일이 없는 것이죠. 이 섀도우 다운로드나 레퍼를 통한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오는 악성 코드는 개발자의 PC로 그리고 내부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이후 우리가 잘 아는 SKT 해킹사와 유사한 APT 공격 측 장기간 잠복하고 내부 권한 상승을 통해 서버 제어권을 탈취하고 고객의 패스워드 등 크레덴셜과 또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유출하여 다크웹에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npm 머레어 해킹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패키지 하이제킹입니다. 디버그나 초코 같은 패키지, 대부분의 npm 프로젝트에 빠지지 않는 인기 있는 패키지여서 무조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웜으로 설계된 샤이홀로드 2.0 캠페인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소나타입의 넘버는 소나타입에서 따로 추적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트래킹 넘버입니다. 디버그 초코 패키지 공격자는 이 패키지의 관리자 메인테이너 계정을 스페어 피싱으로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를 패키지 업데이트에 몰래 심었고 개발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업데이트 받는 순간 수천만 건의 다운로드를 통해 악성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단 하나의 메인테이너 계정 탈취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격을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공격은 사회공학적 기법, 즉 해당 메인테이너를 공격하기 위해 SNS 등 정보를 사전 조사하여 공격하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멀티팩터 인증을 가정한 스피어 피싱 메일을 통해 계정을 탈취하고 악성 버전을 게시하였고, 자동화된 빌드 시스템을 통해 최근 악성 버전을 적용하여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더 지능적인 샤이홀로드 2.0 캠페인입니다. 이건 단순한 악성 코드가 아니라 자가 복제하는 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시스템에 들어오면 토큰 등 크레덴셜을 탈취하고 스스로 저장소를 찾아 브랜치를 만들고 악성 코드를 심은 PR까지 보냅니다. 개발자가 짠 코드가 아니라 악성 코드가 스스로 생태계 내에서 번식하는 지능형 지속 위협, 즉 APT 공격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웜으로 인해 이후에도 의존성 연관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악성 패키지는 설치와 함께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번이라는 조그만 런타임이 실행됩니다. 보통은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의 경우 보안 장비가 스크립트 실행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번은 최근에 나온 아주 조그맣고 실행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GitHub이나 AWS 등 클라우드의 토큰을 수집하고 탐색하고 수집한 뒤 GitHub 리포에 올려 공격자 C2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보통 기존에는 시트 서버에 바로 전송이 되어 비교적 보안 장비가 쉽게 알 수 있었는데 GitHub은 위협 사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어, 인기 사이트이기 때문에 쉽게 탐지가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격자의 행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 자료로 while 루프를 사용하여 저장소를 순회하고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 악성 파일을 업로드하고 워크플로우가 실행됨으로써 C2 서버에 크레덴셜 정보가 유출됩니다. 그리고 브랜치를 병합하는 PR까지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취약점 vulnerability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취약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딩상의 결함으로 생긴 것입니다. 12월에 터진 리액트 투 쉘 사태는 RSG, 플라이트 프로토콜의 취약점인 안전하지 않은 역증열화,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의 원인입니다.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데이터를 보내면 서버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 코드 실행 RC가 활용되게 됩니다. 이 공격은 취약한 소프트웨어 버전에서는 무조건 실행되기 때문에 CVSS 스코어가 10점 만점입니다. 사용자 계정 정보나 엔드포인트 정보 없이 바로 악성 HTTP 트래픽을 전송을 하면 프로토콜 결함으로 인해 악성 패키지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무서운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격의 CVSS 점수는 10점 만점입니다. 인증도 필요 없고 단 한 번의 악의적인 HTTP 요청이면 취약한 버전의 RSG 로직이 포함된 리액트, Next.js 서버가 바로 뚫리게 됩니다. 다음은 리액트 투 쉘 공격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빅팀 서버는 문제가 있는 버전인 Next.js 15.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스크립트 0에서 3번까지는 역직렬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공격 코드는 4번의 프리픽스 내용이 실행됩니다. 네, 어태커의 함명이고요. 간단한 공격 흐름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프리픽스가 있고 프롬 디렉터가 있고요. 현재 보시는 코드만으로도 공격자가 요청을 보내자마자 PS 서버에 접속하고 폴더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파일이 생성되고 생성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생성한 파일을 삭제하고 삭제된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파일 생성이 아니라 랜섬웨어 코드나 이런 게 실행됐다면 정말 아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문제는 이 모든 걸 사람이 수동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존성 트리는 너무 복잡하고 패키지는 수백 개씩 쏟아집니다. npm 한 줄의 명령어는 수십, 수백 개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동으로 트리를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가시성과 CV 멀레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패치하는 사후 대응 방식은 이미 늦습니다. 이제는 프로액티브하게 반입전 차단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이는 중앙화되고 자동화된 방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탐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저희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현 타입의 넥서스 레포지토리와 레포지토리 파이어월입니다. 핵심은 단순하게 접근하여 입국 심사대 같은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모든 트래픽이 거치고 CVE와 머레어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넥서스 파이어월은 웹에서 들어오는 모든 패키지를 실시간으로 검사합니다. 악성 코드나 정책 위반이 발견되면 쿼런틴을 격리시킵니다. 개발자는 안전한 패키지만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것이죠. 사고 패치보다는 반입전 차단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넥서스 레포지토리 프로는 통합적으로 중앙에서 오픈소스 아티팩트를 관리하고 엄격한 접근 제어와 데이터를 보호하며 고가용성의 이중화, 컨텐츠 복제를 자동으로 해주는 끈기먹고 안전한 엔터프라이즈급의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파이어월은 머레어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보유하고 있고 악성 코드를 격리하고 또 보안 정책, 라이센스 규정 등을 조정하여 맞춤형으로 컴포넌트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럼 넥서스 프로는 사실은 유상으로 구매하는 버전인데요. 오픈소스 버전을 통해 최소의 기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겠죠. 메이븐과 같은 퍼블릭 리포에서 직접 받지 않고 프록시를 경유하게 하면 문제 패키지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버전만을 캐싱함으로써 수동적이지만 최소한의 보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장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드리면 개발자 PC에서 직접 다운로드로 받고 넥서스를 통해 받게 하십시오. 한번 검증된 안전한 버전만 내부에 저장해 두고 쓰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공만 공격의 기본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2부가 끝나면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 주시면 답변